자, 이제 기출 분석의 이해로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푸는 거를 보지 말고 다음과 같이 접근하기 바랍니다. 기출 분석 2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등차 등비 수열을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등차 등비 수열의 교과 과정의 이해는 규칙 적용이냐 공식 적용입니다. 그래서 방법 1, 등차 등비 수열의 규칙을 적용할 거냐. 방법 2, 공식을 이용할 거냐. 공식은 계산이죠. 이것을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규칙 몇 가지? 퀘스천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일정 수를 더한다. 그 다음 등차 중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규칙. 등비 수열의 규칙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역시 일정 수를 곱한다 아니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등비 중앙 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그럼 뭐 등비 수열의 합은 지금 너희들 규칙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공식 계산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25번 볼게요. 4개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조건 하나 줄게.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야. 그럼 이제 4개 수 1, x, y, z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규칙 적용, 방법 1, 규칙 적용을 해서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공식이라고 보다는 규칙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규칙 적용할게요. 이때 등차 수열의 규칙이 첫 번째, 1항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를 더한다라는 규칙을 쓸 수도 있고, 따라서 x는 1 플러스 d, y는 1 플러스 2d, z는 1 플러스 3d. 그 다음 규칙 두 번째, 여기서 규칙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즉 등차 중앙 대칭 규칙을 쓸 건데 어디를 기준 둘 거라 되게 중요해. 가운데를 기준 둘 거냐. 그때 판단에 애매할 때 요 값을 보니까 누가 지금 기준 두면 되냐면 y를 기준 둬도 돼. 그래서 y를 딱 기준으로 잡고 z를 y 빼기 d, 여기는 y 플러스 d, 여기는 y 빼기 d. 그지? 여기 1은 y 빼기 2d 이렇게 잡으면 되죠. 요게 이제 1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쪽을 이제 가운데를 기준 잡아서 해도 돼요. 그랬더니 요 값은 뭐만 구하면 되는가, 결국? 두 개 합과 얘의 y 값과 x 플러스 z를 더하면 3y 값을 구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y만 구하면 되는 거. y만 구하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규칙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적용해야 돼, 이제. 요 힌트를 이용해서 y 값 이용해야 돼. 봤더니, 쌍놈의 거. 숫자가 왜 이렇게 지랄같이 됐지? 여기서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가만 보니까 x 지금 대칭 규칙 여기 잠깐 보니까 가운데와 두 개 합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x, z, y 이렇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모아주면 6x를 갖다가 1 플러스 5로 나누면 조금 개수가 맞춰지잖아요. 얘를 x 플러스 5x 이렇게 보는 것도 센스야. 좀 쉽게 풀려면. 그러면 이때 5x를 이쪽으로 넘겨서 x 플러스 z는 5,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랬더니 x 플러스 z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2y가 되는 거야. 근데 쌍로 묶고 x 플러스 y가 나왔어. 이거는 어때? 규칙 적용이 이게 잘 안 되죠, 이거. 그래 안 그래? 그지? 할 수 없이 이거 쓰는 게 낫다. 이거 쓰면 미서 2개 나오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규칙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크게.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규칙 쓰는 게 좋아. 미술 2개가 나오면 안 되고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x에다가 1 플러스 d, z에다가 1 플러스 3d를 집어넣었더니 5 곱하기 d, y에다가 1 플러스 2d를 집어넣으면 d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y 값은 역시 이 규칙을 써서 1 플러스 2d를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야. 규칙 두 개를 잘 적용하세요. 하나만 올인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첫 묘가 파악은 규칙이기, 즉 등차 중앙이 좋지만 전체 문제 흐름은 첫 지항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를 더한다 규칙 쓰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냐? 그거는 조건을 보고 판단해야 돼. 그렇죠? 26번. 두 개 수열이 주어졌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 같아요, 선생님 보기엔. A에는 등차고 B에는 등비 수열입니다. 물론 이제 공비가 일부 적다는 어떤 독특한 힌트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A행끼리는 두 개의 합이 8, B행끼리는 두 개의 곱이 12 가지고서 같은 항 두 개 줬어요.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등차 An과 등비 Bn이 같답니다. 그럴 때 A1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판단합니다. 자, 여기 기출 분석의 이해 파트는 뭘 연습하는 거냐면 규칙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냐를 판단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뭘 강조하죠, 선생님이? 규칙 적용을 강조합니다. 예? 규칙 적용 한계가 오면 그때 공식 이용하는 거야. 자, 어떤 게 좋을까? 공식을 이용하면 미지수가 몇 개 튀어나옵니까? 이거 전체 하면은 4개 튀어나오죠? AN에도 첫 지항 공차, BN 등비수에도 첫 지항 공비. 그러니까 4개 조건 줬으니까 4개를 연립해서 풀어도 돼. 근데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 적용보다는 규칙 적용이 좋은 거야. 규칙 적용한 방법은 나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A는 등차 수열이고 B에는 등비 수열인데 이걸 한번 나열해 보는 거야. 다? 아니, 주어진 것만. 2항, 8항, 4항, 5항 이 정도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4항, 5항 쭉 가다가 8항 이 정도만. 그럼 B엔도 다? 아니야. 2항, 7항, 4항, 5항만. 그럼 2항 이쯤 있을 거고 4항, 5항, 7항 이 정도만 나열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두 개는 같대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1항과 지금 8항의 합을 줬습니다. 이렇게. 얼마? 8. 그 다음에 여기는 곱을 줬어요. 2항하고 7항의 곱을 줬어요. 얼마? 12 이렇게 줬어.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 1항과 8항의 등차 중앙과 4항과 5항의 등차 중앙이 같은 거지. 그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운데를 1항하고 8 더했더니 9야. 그래서 가운데가 A 2분의 9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수학이 아니야.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뭐 하면 돼? 두 개의 합이나 어떻다 서로 같다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해. 말도 안 되는 A 2분의 9 이런 거 쓰지 말고. 알았지? 그게 습관화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수학적이지 않은 것에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자꾸 하다 보면 미스가 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니까 어때? 2 더하기 7이나 4 더하기 5나 똑같아 안 똑같아? 여기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A4 곱 더하기 A5나 B4 곱하기 B5나 똑같은 거야. 이 정도 판단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만들게요. 그러면 2항 플러스 8항이나 4항 플러스 5항이나 똑같은 걸 알았어요. 여기도 2항 곱하기 7항이나 4항 곱하기 7항이나 같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두 조건만 이용하면 되지. 이게 다행히 두 개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미지수가 몇 개 되는 꼴이 됐어요. 땡큐. 미지수가 몇 개인 꼴이 돼버렸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으니까 두 개 주지? 두 개의 미지수인데 두 개 합이 8이고 두 개 곱이 10이야.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지. 쉽게 푸는 방법은 이런 거 있죠? 이걸 알파 베타로 놓으면 두 군의 합이 8이고 두 군의 곱이 10인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해야 되죠? 따라서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꼴 빵을 만족하는 x를 구하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여기서 8 대입하고 여기다 12 대입했더니 요거 6이 12, 즉 x 빼기 6이 될 겁니다. 따라서 x는 2 또는 6이 되는 건데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일까? 그것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 놓은 거 아까 이상한 거. 공비가 1보다 적다 그랬어요. 그 알파가 커야 돼? 베타가 커야 돼? 5항이 더 작아야 되죠?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알파가 더 큰 겁니다. 그럼 결국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1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4항이 6, 5항이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A1을 구하려면 결국 공차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파랑하고 두개 알아야 되니까 구하기 위해서는 공차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 빼기 2,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럼 A 파랑에다가 여기다가 1항 플러스 7D 하면은 A 구할 수 있어 없어? 합에다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 규칙 적용입니다. 6 빼기 2. 어우 바보 아니야? 얘기 빨리빨리 하세요. 선생님도 지금 마스크 쓰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 2 빼기 6.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되는데. 어쨌든 규칙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7번.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이 문제만 풀면 안 되고 지금 주어진 소재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소재니까.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힌트줬어요. 자, 이 문제의 소재는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음수인 상황입니다. 등비수는 일정수를 계속 곱하는 건데 공비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 그러면 공비가 음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홀수항하고 짝수항하고 서로 다른 부호가 되겠지? 이겁니다. 시험이 자주 잡는 소재입니다. 자, 지금 시그마 값이 나는 수열의 합이 줬는데 19개의 합이 줬는데 절대값을 줬어요. 자, 물론 이것을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럼 되게 복잡해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때 지금 이 상황을 판단했으면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음수가 되는 항은 무조건 뭐가 되겠어? 다 더하면? AK가 음수인 항은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좀 많이 생겼을 테니까 다 뭐가 되겠어? 빵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짝수항하고 홀수항 누가 음수인지 판단하면 갑자기 쉬워지는 거야.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홀수항은 양수인 거고 짝수항은 음수인 거.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그랬더니 짝수항이 음수인 거니까 이 시그마 합에서 짝수항은 다 더해봐야 얼마가 된다는 거야? 0 된다는 거죠? 적용했더니 즉 짝수항의 합은 빵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만 처리해주면 돼. 여기서 홀수항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볼게요. 홀수항 A 1항 3항 5항 몇 개 안 되니까 다 씁시다. 7항 9항을 몇 개씩 2개씩 더한 꼴이 됐지. 홀수항은 다 양수니까 2배가 될 거야. 66입니다. 이렇게 주고서 1항이 뭐죠? 하고 물어본 거야. 갑자기 쉬워졌어 이제. 그지?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줬으니까 이쪽에 공비를 판단하면 돼. 원래 일반 AN의 공비가 마이너스면 이쪽에 공비는 뭐가 될까?
곱하기 r제곱이 될 거야. 그죠? 곱하기 r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제곱이 된 거니까 4를 계속 곱하면 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지? 그럼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합은 9개 항이 아니라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5개의 합으로 보면 되는 거고,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을 첫째 항은 A1, 공비가 4인 4고 항개수가 5개인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지. 마지막은 따라서 4-1분의 첫째 항 4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33임을 이용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즉 등비수열에서는 공비가 음수면 뿔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특징을 잘 이용해서 또 적용하기 바랍니다. 28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갖다 언제 꼭 써먹을 거니까. 그때 A2 값을 요구했고요. 자, 가나 조건을 잘 이용합시다. 자, 먼저 가. 참고로 이제 판단하는 거 공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건 최후의 방법이고, 아까 얘기했어요. 규칙을 댈 수 있으면 적용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식 적용. 자, 봤더니 6항하고 9항의 합을 줬어요. 6항하고 9항이 더해서 빵 됐다는 것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란 얘기야. 그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지? H랑이 얼마다? 빵. 오케이. 무슨 생각이냐면 6항, 7항, 그 다음 8항이네. 9항이 아니라. 했더니 두 개 합이 빵이라는 거야. 그럼 가운데가 뭐가 된다는 거야? 빵이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 뭐가 있어 또 이제? 7항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갖다 쓰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죠? 자, 6항이 아니라 6항의 절대값, 7항의 절대값. 물론 이제 얘는 빵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6항이 절대값이 3이라 이렇게 줬어요. 역시 공식을 써도 됩니다. 첫째 항 플러스 5D 해가 써도 되는데, 대신 규칙 한번 써볼게요. 나번 규칙. 7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7항, 6항, 그다음 8항. 이런 계속 이거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 값은 2항이니까 2항 정도 하나 쓸게요. 이렇게 빵임을 알았어. 6항의 크기가 3이래. 그럼 둘 중에 하나야. 3 아니면 마이너스 3.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6항이 3이냐 마이너스 3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뭐야? 공차가 양수.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야. 공차가 양수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럼 따라서 증가해서 7항이 빵 됐다는 건 6항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오케이. 그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관계.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여기는 3이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2항을 구하면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2D가 얼마다? 물론 2D 할 필요 없네. 그냥 D만 해도 되겠네. D는 얼마다? 3이다. 그죠? 여기도 3도 하고 3도 하고. 그럼 2항을 구하려면 역시 1항을 구할 필요 있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7항으로부터 빼기 몇 D 해주면 되는 거야? D를 몇 개? 6개 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0 빼기 D 3 곱하기 6 해주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이게 자꾸 규칙을 쓰려고 자꾸 노력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의 파트 문제를 일단 요즘 샘플로 풀어봤는데, 선생님 뭘 강조했죠? 계속? 규칙 적용이냐, 공식 계산이냐. 자, 이제 추론을 할 건데요. 추론 이제 수열에서 되게 고난도입니다. 추론은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기출 문제를 보면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등차 등비에서. 네? 그래서 그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 다루고 싶은 소재는 뭐냐면 이런 거야.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음수인 케이스예요. 그럴 때
수열의 합의 최대를 구하는 이 문제를 잠깐 소재로 잡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소재인데 이걸 이용해서 기출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를 등차 등비편에서 많이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관계를 두 가지로 접근할 테니까 잘 보기 바랍니다. 일단 공차가 음수라는 것은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가? 증가한다는가? 감소한다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지? 두 가지로 볼 테니까 잘 봅니다. 첫 번째 방법 1. 교과서에 이런 문제를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자꾸 설명해 놨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숙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문제에 적용해야 돼. 방법 1은 바로 규칙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추론하는 것. 수열, 등차 수열 규칙. 즉 나열해서 일반항을 추론하는 것. 어디까지 더하면 합이 최대가 될 건지를 추론하는 겁니다. 응?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첫째 항이 예를 들어서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수열을 볼게요. 추론한다는 것은 SN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을 추론하는 거야. 어디까지 다 더해야 합이 최대될까? 1항, 2항 쭉 나와야 될까?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계속 감소할까? 8, 6, 4, 2, 빵,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더해야 가장 최대가 될까? 음수가 나오기 직전까지겠지. 그지? 음수가 나오기 직전. 0 하면 안 돼. 왜냐? 여기까지 더하는 거나 여기까지 더하는 거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 잠깐 보면 이건 3항, 4항, 5항, 6항, 7항인 거니까 일반항을 관찰하는 거야. 요걸. 따라서 지금 감소가 되는 일반항에서 SN이 최대가 되려면 AN이 뭐인 상태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까지 일 때 인 N항까지 합. 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럼 몇 항까지 합이 되겠어? 6항까지 합 또는 5항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최대는 5항까지 더해야 되고 6항까지 더해야 되고. 즉 S5 이꼴 S6까지 똑같은데 이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 근데 방법이 다시 뭐라고? 합의 최대인데 뭘 관찰한다고? 일반항을 관찰한다고. 추론입니다. 관찰하기. 이런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방법이 방법인 추론이라기보다는 약간 문제 해결에 가까요. 함수를 이용합니다. 즉 등차 수열은 몇차 함수지? 일정 크기 증가하는 거니까 1차 함수입니다. SN은 몇차 함수일까? 2차 함수입니다. 왜죠? 2분의 n 2a 플러스 n-1t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하나 있고 여기는 n에 몇 차씩이 하나 들어가 이게 1차씩이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는 몇 차씩이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응? 게다가 n 앞의 개수 최고차인 개수 t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 되겠어? 아래 볼록이 되겠어? 당연히 위로 볼록이 되는 거니까 최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SN은 직접 들어가는 거야. 일반항 AN도 구하고 SN도 한번 구해보자. 첫째 항이 10이 공차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첫째 항 10에다가 플러스 n-1 d입니다. 그랬더니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예요. 10이구나. 정확히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묶으면 n 플러스 n-6이 되겠나? 12가 맞네. 그지? SN도 한번 구해볼게. 2분의 n 2
20 플러스 n-1d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하면 분자는 20 요거 2분의 n 마이너스 2n 플러스 22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뭐가 되지? 2를 약분하면은 n 마이너스 n 플러스 11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인 거야. 자, 봅니다. 일반항 그래프하고 SN 그래프를 잠깐 살펴볼게. 일반항 그래프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야. 11을 기준해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AN입니다. 그럼 요거 X절편 살펴봤더니 2로 묶었더니 6n 빼기 6인가? 6일 때가 딱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1항이 여긴 거고 쭉 일반항을 더했다 6항일 때 빵 되고 점점 어떻게 돼? 계속 금수가 되겠지? 똑같은 거지. 그 합의 최대를 구하려면 이 길이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 구하면 돼? y값이 양수일 때까지만 딱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졸려 죽겠나 보네. 자, SN을 구해볼게요. SN은 0점 지나고 10일 지나요. 그럼 따라서 1항이 여기야. 11항이 0이야. 합이 0이 된다는 거. 합의 최대는 어디까지야? 요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 요건 SN입니다. 오케이? 이해가나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조심해야 돼. 봐야 돼. 잘 봐야 돼. 꼭지점 좌표를 최대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맞느냐? 아니야. 이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실수를 쭉 이어서 놓은 게 선이 돼서 그래프를 그렸지만, 수열은 X값이 뭐야, 반드시? X값이 자연수야.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다 되는 게 아니야. 따라서 가운데를 보는 거야. 자, 1하고 10, 0하고 1, 중간 중점 구했더니 얼마가 돼? 2분의 11이 나오죠? 이런 점이 찍혀, 안 찍혀? 안 찍힌단 말이야. 그럼 따라 어디가 찍힌 거야? 이거 앞에 뭐가 되는 거야? 5. 이 뒤에 뭐? 6.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찍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이 꼭지점 좌표 최대가 되는 게 아니고,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가다가 5항까지 합, 6항까지 합, 쭉 가서 11항까지 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따라서 최대는 꼭지점 좌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요거 또는 요거 두 개 똑같을 거고 요 두 개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해가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잘 써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소개했습니다. 교과서 소재입니다. 수능은 교과서의 소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두 가지. 공차가 음수일 때, 일반항이 감소하게 될 때, 수열의 합의 최대를 구할 때, 첫 번째, 추론. 관찰하기. 누굴 관찰? 합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일반항을 관찰해서 최대를 어디까지 구하는, 합을 구하는 게 최대인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수를 이용해서,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와 관련된 문제 옆에 거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 1. 일반항을 추론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추론하는 거. 그랬더니 5항하고 10항 줬어요. 5항, 10항 쭉 해서 갈 때 과연 SN은 어디까지 구하는 게 최대일까? 일반항을 관찰해 보는 거야. 여기 46, 여기 21 줬어요. 보니까 어때? 감소하고 있는 거야. 공차가 음수라고. 그럼 공차 한번 구해볼까요? 5항하고 10항 차니까 5D를 구할 수 있어. 21 빼기 46 했더니 얼마 나오는? 마이너스
21 빼면 5, 25가 나오네요. 따라서 공차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AN까지 합을 구할 때 이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그때까지 범위의 합이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는 거야. 결국은 SN을 구할 필요가 없이 뭘 구하면 돼? 일반항을 찾아서 한 개수만 찾으면 되지. 따라서 일반항은 자 AN 첫째 항을 구해서 구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10항으로 갑시다. 10항으로부터 n-10d 해도 되지? 그지? 그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도 돼. 뒤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풀었더니 여기 21이고 그러면 n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11 마이너스 5 하면은 딱 안 떨어지지? n-10은 5분의 21 약 얼마인가? 5, 4, 20 4.02가 되네? 하여튼 얼마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따라서 그냥 분수를 봅시다. 그럼 따라서 n은 10 플러스 5분의 21 4보다 약간 크니까 14.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럼 따라서 어디까지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14보다 약간 큰 거니까 14항까지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결국 최대는 몇 항까지? S14까지 구하면 최대가 됩니다. 하고 최대를 구하면 되겠죠. 그지? 두 번째 방법이 SN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SN을 구하려면 2분의 N 2 플러스 n-1d를 이용해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면 돼. 그럼 첫째 항하고 공차 구하면 되는데 공차는 아까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첫째 항을 구하면 돼요. 첫째 항은 5항으로부터 빼기 몇 D 하면 될까? 4D 하면 되지. 5항과 1항이 4개 차이 나니까 따라해서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46을 대입했더니 4, 5, 20 66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2분의 n 66의 2배 2 곱하기 66 플러스 빼기 5 n-1이 될 거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5n 두 개 더하면 숫자가 좀 더럽네. 2 곱하기 66 하면 132에다 더하기로 하면 133인가요? 133 맞죠? 플러스 5구나. 플러스 5 하니까 137이 되겠네. 오케이. 어쨌든 그래프는 원점과 뭘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원점하고 여기 5분의 137을 지나는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럼 요 근처에서 찾아야 돼. 중요한 거는 딱 요 꼭지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또 뭘로 나눠야 돼, 이게? 두 개를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137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자연수값 찾아야 돼. 한글로 찾아야 되니까. 즉, 137이면 13.7이 됩니다. 그럼 이쪽이 뭐가 되는가? 13, 이쪽은 14가 되는 거야. 두 y값 중에 어디가 큰지만 찾으면 되는데 13.7인 거니까 어디랑 더 가까워? 꼭지점이 14하고 더 가깝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어디가 최대가 되는가? 여기 약간 밑에 있을 거고 약간 위에 있을 테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SN 최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SN 최대는 몇 항이야? S14가 되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고 다음 문제 도전합니다. 자, 조금 색다르죠?
등차 수열에서 사망과 파랑을 줬습니다. 보니까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똑같은 소재의 수열인데 절대값을 씌워놓고 최대가 아니라 뭘 요구했어요? 최소를 요구했어요. 조금 속다릅니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 방법 1. 일반항을 추론하겠습니다. 자,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짝수항인 거니까 2항 더하기 4항 더하기 쭉 해서 A, 2n까지 합이 최소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이걸 보니까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어. D가 얼마죠? 8항과 3항의 차니까 5D야. 5D가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D는 마이너스 2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야. 생각해 봅시다. 최소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응? 짝수항까지? 그럼 어떻게 돼? 양수가 됐다가 점점 감소해서, 즉, 양수였다가 점점점 감소해서 0으로 점점 감소했다가 점점 음수가 될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취해서 최소를 구하려면 어디까지를 구해야 될까? 2항? 2항은 얼마죠? 왜냐면 짝수항만 들어가 있으니까 2항 먼저 42가 되겠지? 여기는 2D를 더해야 되니까 계속 빼기 이거 마이너스인데 2라고 했네. 마이너스 4를 계속 해야 돼. 38 뭐 이렇게 쭉 진행될 거야. 그래서 중간에 지금 거의 이제 0의 제로 가깝고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어디까지 구해야 가장 최소가 될까를 판단해 주면 돼. 어디까지 더해야 될까? 그치? 마이너스 42랑 거의 똑같을 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조금 골치 아프지 않나요? 따라서 이것을 구하려면 일반항이 마이너스 42가 나오도록 하는 일반항의 항분을 구해서 전체 합을 구하면 돼. 그랬더니 조금 이제 어때요? 좀 복잡하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할게요. 둘 다 하지 말고 굳이. 방법이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합시다. 즉 안쪽에 있는 짝수항의 합을 갖다가 SN이라고 할게요. n개니까 SN을 구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립시다.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럼 따라서 SN을 그려볼까? SN은 첫째 항은 뭐가 되나? A2가 되고 42예요. 공차는 마이너스 4입니다. 두 개 항씩 들어가니까. 항 개수는 짝수항에서 2n까지니까 n개야. 따라서 2분의 n 2 84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돼. 그지? 그리고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를 약분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2 42가 될 거고 약분해서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n 더하기 44가 될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2를 뽑아내면 m-22가 될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계산이 맞나 자꾸 확인해 볼까? 맞지?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야?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야. 원점 지나고 21을 지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꺾어지죠, 이렇게. 그지? 요게 뭐가 되는가? y= 절대값 SN입니다.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럼 딱 드러나게 어디까지 합을 구하면 최소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에 최소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이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 42가 나오도록 항분을 구하려면 여기 몇 번째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 곱하기 22, 즉 44번째까지 구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구해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도 될 거야.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그래프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어떤 게 좋습니까? 그거는 문제 조건 보고 판단해야 돼.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 소재를 보고서 일반항 추론을 할 거냐, 그래프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할 거냐, 이건 문제 해결입니다. 함수를 이용하니까 두 가지 접근법을 잠깐 정리해 봤어요. 하지만 요거 복습해야 돼. 어느 게 더 좋으냐 물어보면 최근 문제 이쪽으로 푸는 문제가 훨씬 더 편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해야 돼. 과거에는 이쪽 문제가 많았는데 이쪽이 최적화된 문제가 많은데 요즘에 또 이쪽 최적화된 문제를 자꾸 내고 있어 자꾸. 그래프 이용하는 것도 꼭 잘 복습하세요. 알았죠?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걸 소개해냈기 때문에 그래. 자, 이제 마지막 스타일 갑시다. 자, 문제 해결입니다. 복합형 문제. 내적 문제하고 이제 외적 문제 두 가지 나눌게요. 내적 문제는 이제 기타 다른 수학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그래서 뭐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관계라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 2차 방정식을 언급해서 두 군을 주고서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뭘 이용하면 돼, 이건? 근과 개수관계 이용해야 되죠? 그지? 요거 인수분해해서 그냥 두각 구해도 되고. 근데 이제 근각계수보다는 이건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뭐 하면 돼? 2 곱하기 12 해서 바로 두 군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가 A3이고 하나 A8이다 하고 우리가 바로 공차가 양수인 거니까 2하고 12 중에서 누가 더 큰 항이 되겠어? 당연히 A8이 큰 항이고 A3이 작은 항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됩니다. 3항부터 8항인 거니까 그냥 두 개값 이용하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이건 방정식하고 연결된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하고 연결된 문제. 자, 지금 분수함수 그래프를 주고서 세수 FA, F√3, FA 플러스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등비수열. 즉, 하나가 √3이라면 하나가 A, 하나가 A 플러스 2 주고서 Y 값이 등비수열이랍니다. 이렇게. 몇 배 몇 배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값을 우리가 일정수를 곱하는 걸 쓰면 좋을까? 아니면은 등비 중앙을 쓰는 게 좋을까? 그건 자꾸 연습하면 선택해야 돼. 결론은 미지수 한 개를 푸는 거니까 그냥 등비 중앙이 나을 거예요. 따라서 F√3을 제곱한 게 FA 곱하기 FA 플러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좌표로 이용해서 그래프에 연결된 문제.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적용하고요. 자, 33번. 이번 도형하고 이제 연결되는 문제. 전통적으로 수능은 도형을 좋아하죠? 한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인을 5개로 부채꼴로 나눴답니다. 이때 넓이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큰 넓이가 가장 작은 넓이의 2배입니다. 하겠어요. 가장 짧은 넓이가 요거니까 이걸 S1이라고 할게요. 가장 큰 게 요거 되겠네. S2, S3, S4, S5. 여기 2배랍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는 뭐죠? 하고 물어본 거야. 자,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S1, S2, S3, S4, S5가 다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마지막 값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할까? 일단 전부 조건은 S5는 S1 곱하기 2입니다. 등차 수열의 규칙도 이용해야 되고, 따라서 등차 수열 규칙 이용하려면 요거는 S1 플러스 몇 D? 4D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수가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죠? 그럼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 자, 도형입니다. 어떤 조건 하나 더 만들면 될까? 원. 그렇지, 반지름 줬어. 그렇지, 전체 넓이 이용하면 되죠? 원 넓이. 원 넓이 전체 넓이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S4 더하기 S5인데 여기 뭐가 되나? 파이 R제곱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
15제곱파이다를 이용하고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될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뭐 S3만 이용하면 되죠? S3이 몇 개 있는 거야? 둘, 넷, 다섯 개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뭐 대입하면 돼? S1 플러스 2D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될 거야. 이렇게 도형하고 연결된 문제 이렇게 골고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한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차 수열하고 쭉 한번 다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연습해서 오늘은 안 할 거고 다음 시간까지 이제 수특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뒤에 가면 또 기출 문제 좀 어려운 걸 또 한번 적응할 테니까 잘 복습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미적 잠깐 정리할게요.